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수 안 쳐도 됩니다. 치려면 확실하게 치고, 그게 뭡니까? 다시, 박수. 예, 예. 제가 여기서는 실습반이고, 사실 제가 부산대학교에서 이론반을, 식초반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론은, 부산대학교에서는 실습을 못 하고요. 이제 이론만 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는 이제 또 이론할 시간이 또 그닥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인 걸로 넘어가고, 우리가 뭘가를 알려고 하고 그걸 실천해 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왜 식초 만들러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네. 그러면 저기 가서 마트에 가서 식초 사 먹으면 되지. 신뢰가 안 가. 그러면은 이제 그 천연식초 만드는 데 가서 사 드시면 되지. 비쌌어. 예, 답이 다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식초라는 건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이제 나는 감히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남이 해놓은 걸 사 먹으려 하니까, 여기 한 병 들은 거 보통 2만 원씩 해요. 이거 500ml거든요. 2만 원씩 하는데 싼 게 2만 원이에요. 근데 더 비싸게 조금, 저는요, 지금 홍삼으로 식초를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요거 한 병에 얼마나 받아야 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파는 건 아니고 전부 연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내가 사 먹기에는 너무 비싸고, 또 그냥 마트에 있는 건 사 먹자니까 너무 찝찝하고, 그래서 지금 막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그거 만들 때, 초장 만들 때 뭘로 해요? 마트에 있는 거 사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이거 먹어준다 이러고 드시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고, 또 어디서 비싼 그걸 갖다가 이렇게 넣으면 아까울 것 같고, 금방 이래요. 한 2만 원 사놓고 요만큼씩 줄을 갈 때마다 간 떨려요. 엄마 이거 자꾸 줄을 간다.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여러분들이 천연식초를 드셔야 되는데, 식초를 왜 먹어야 되느냐 하면은, 사실 우리 몸은 매일같이 이제 뭔가 쌓여가요. 근데 살이 쌓이고 뼈가 쌓이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좋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항상 통로가 있는 길은 막혀요. 그럼 우리 몸에서 통로가 있다는 건 어떤 걸까요? 혈관이죠. 맞아요. 혈관이 있는데, 혈관은 계속 어떻게 되죠? 흘러요. 흐르는데 여러분들 이제 배수관 있죠. 계속 여러분들이 물 내려요. 그죠? 그 어느 날 보면 배수관이 처음에 내가 봤던 깨끗한 그대로 돼 있는 배수관이 있으면 자기 집이다 하면 손 들어 보세요. 없죠. 그죠? 아니고 항상 그게 뭐가 있습니까? 좀 지나면은 뭐가 찌꺼기가 끼어 있고, 여러분 그럴 때 뭘로 그걸 뚫어요? 그죠? 락스나 뻥 뚫어 이런 거 가지고 하죠. 그러면은 환경은 점점점 오염되어 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런 식초 찌꺼기 있죠. 식초 찌꺼기 이런 거 뭐 덩어리 말고요. 그런 거를 좀 부어주시면 그 속에 있는 균들이 그걸 청소를 해요. 굳이 그걸로 조금만 해주시면 깨끗하게 쓸 수 있고, 저희 집은 이런 거 막히는 거 없어요. 계속 우리는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드릴 텐데 활성액을 계속 붓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계속 깨끗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물며 배수관이 막힌데, 인체의 몸은요 항상 이렇게 쌓여져가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학문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학문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 죽죠. 그죠? 예, 배설을 못하면 죽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 조건이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고 배설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배설은 어디로 하냐? 밑으로만 하는 게 배설이 아니고, 숨 쉬면서 뱉어내면서 하는 거 있죠. 이것도 배설이고, 피부로 빼내는 것도 배설이라는 그런 거죠. 근데 이 식초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청소에 할 때 뭔가를 뿌려서 그걸 깨끗하게 하듯이 내 몸에 그렇다고 해서 락스를 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좋게 만들어준데, 우리 몸은 그런 능력을 가져 있어요. 우리 몸 자체가 초를 만드는 능력을 가져 있는데, 그 초를 만들기 전에 이게 모두 나가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나가지 말라고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붙든다고 해서 붙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식초라는 거를 먹어줄 때 식초는요, 빨리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매일 식초를 100ml 있죠. 100ml를 갖다가 매일 먹어준다면은 굉장히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근데 100ml보다는 저는 150ml, 한 번에 50ml씩 해가지고 그걸 물처럼 해가지고 매일 마셔준다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식초를 못 만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이게 이제 지금 식초라 그러면은 주로 곡류 있죠. 곡류를 가지고 만드는 거, 뭐 옥수수 그리고 찹쌀, 쌀, 보리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모든 곡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식초가 있고요. 그건 이제 그 다음에 과일 가지고 만드는 과실류가 있어요. 과실과 모든 가지를 다 할 수 있는데 사실 10시간 가지고 여러분 전수 받는다는 건 좀 힘들어요. 나 이제 앞으로 이제 식초 만들기를 계속 해볼 생각인데 이건 시작에 불과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계속 이전까지는 곡류하고 과실류 가지고도 계속 만들었다 이러는데 저는 채소류 가지고 식초 만들기를 거의 완성을 많이 해봤어요. 지금 오늘 이제 제 동생이 뭐 언니야 뭐 수술해야 된다더라니까 절대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집에 와서 일단 만드는 거 가져가서 먹고 그 다음에 만들어서 먹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지금 온다는데 니 만날 시간 없다 이러면서 제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통화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럼 수술 안 하고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모든 질병은 모세혈관이 막혀서 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원리를 아시는 게 참 중요한데 사실 원리를 모르고 막연하게 식초를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진한 감동을 못 받아요. 저는 항상 이거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연구했던 그 자료를 뽑아내면서 내 혼자 감동하고 있습니다. 내 혼자 감동하고 내 혼자 막 뭐 이거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막 연구하다가 그 자리에서 손 놓고 벌떡 일어나고 뭐 만들고 어제도 제가 새벽 2시에 그 홍삼 식초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저 동생 온다길래 배추 식초, 체질상으로 배추가 잘 맞아요. 배추 식초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완성이 됐어요. 한 보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저는 이제 이 식초가 됐나 안 됐나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예요. 전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아니다라고 하면 더 익혀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추 식초를 주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약초를 가지고 만든 식초를 배합을 해놓은 거 있어요. 그거 하고 가져가서 일단 먹으라라고 했는데 그는 굉장히 산도가 높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드는 그 식초가 있고 그게 이제 천년 식초예요. 그런데 그걸 양조식초 들어보셨죠? 양조식초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양조식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합성식초가 있어요. 합성식초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떤 걸까요? 예. 이게 빙초산 빙자가 그게 모양이 얼음처럼 이렇게 굳어 있다 해서 빙자를 붙여서 빙초산인데 그거는 석유에서 뽑아낸 물질이에요. 그게 99%의 한 97% 정도 되나 99% 정도 이렇게 그 중금속을 빼낸 거예요. 석유에서 뽑아낸 거예요. 그거는 사실 제초제로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소독용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빙초산 하나면은 빙초산 얼마 하는지 아세요? 빙초산 얼마 하죠? 한 4,000원? 예. 4,000~5,000원. 예. 요 정도 하나 하면은 엄청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식당에 가서 딱 뿌려 먹는 거 있죠? 뭘까요? 네. 빙초산인지 아닌지 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그런 게 주 원료가 되는 거 하나 있고요. 지금 양조식초라 해가지고 초산 발효를 급속히 시킨 거 여러분들 아시는 거 있죠? 사과 2배식초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제대로 된 식초라고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식초 먹고 있는 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쵸? 중요한 거는 가장 저렴하게
그리고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우수한 걸 만들 수 있는 거. 누가 만드는 거? 엄마표. 내가 만드는 거. 그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실 식초 만들기 식초는 역사는 5,000년 정도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모세에서부터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바빌로니아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게 있어요. 우리가 미의 상징하면 이집트의 누구죠? 클레오파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클레오파트라 이렇게 상을 보니까 미는 아니더라고요. 코는 높아요. 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굽어지면서 높은데요. 제가 인상학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보게 됐는데 그닥 미는 아닌데 굉장히 도도한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피부 관리, 몸 관리를 위해서 식초를 항상 귀족들의 음식이 식초였다는 게. 그리고 이 식초는 술과 함께 역사가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담다 보니까 좀 오래된다 보니까 초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되나 하고 먹어보니까 좋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초는 피로 회복제예요. 그냥 저녁에 여러분들 식초를 마시면은 위가 나빠지고 이런데 위보다 산도가 높을 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식초를 마시고요. 물에 희석해갖고 마시고 주무시면은요. 굉장히 개운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초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초로 되기 전에 발효된 과정을 또 먹으시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론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첫 번째 유인균 사과 천년 식초 만들기 여러분 레시피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사과가 이렇게 있지만 진짜 좋은 사과를 구하셨어요. 재료는 좋은 거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거가 있어요. 좋기는 하지만 못생겼다는 괜찮은데 잘생겼지만은 질이 안 좋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걸 해야 좋은 재료를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재료는 씨 뺀 사과 1kg입니다. 이 씨를 빼야 돼요. 그 사과의 씨는요, 모든 핵과류에는 약간의 뭐가 있냐면은 독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독소를 가져 있어야지만이 먹히지를 않아요. 왜 먹히지 않아야 얘네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종족 번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핵과류는 가지는데 될 수 있으면 씨는 드시지 않는 게 좋죠. 그럼 매실은 어떨까요? 매실도 담을 때 씨를 빼고 담으셔야 된다는 그런 거죠. 매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내년쯤에 이게 그 안에 매실 안에 씨는 청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 청산에다가 뒤에다가 뭘 붙이면은 청산 가리를 붙이면 청산가리 그거 쫙 긁어 모아 매실 긁어 모아 가지고 말려 가지고 갈아 가지고 이제 털어 드시면은 큰일 나겠죠, 그죠? 그래서 매실은 지금 담아난 것 매실 씨 안 빼고 했죠. 저는 씨 빼고 한 거하고 씨 안 빼고 한 거인데 씨를 이제 청산은 열에 약합니다. 그러면 약간 있죠. 데워 가지고 드시면 그건 날아가요. 근데 그냥 드시는 거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그것처럼 요 사과 씨 안에 씨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씨안이라는 게 이제 씨안기는 어떤 거냐면은 유태인들이 독일 갑자기 유명한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네.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할 때 뿌렸던 독소 있죠. 독연기 독극물 거기에 이거 씨안이 들어가 있었어. 그 씨안이 또 어디에 있냐 하면은 담배 연기에 들어가 담배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담배 안 피는데 옆에 사람들이 담배 피워가지고 그 마른 연기를 내뿜으면 그거는 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무 데서나 담배 못 피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여기 안에 좀 들어가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걸 사과 씨를 빼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효모가 있죠. 모든 과일의 효모가 어디에 제일 많이 있냐면은 끝질과 그거 사이에 과육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껍질이 들어가면은 발효가 굉장히 잘 돼요. 근데 그 효모가 굉장히 많은 게 포도예요. 포도 껍질. 그래서 포도를 그냥 껍질째 드시면은 최고의 영양입니다. 씨만 빼고. 그러니까 이제 씨만 씨만 빼고 먹으면 되는데 그 씨 빼는 게 예산 일이 아니죠. 그래서 껍질 우리는 어떻게 먹냐면은 필요 없는 것만 먹고 있어요. 껍질 홀로닥 빼고 그 안에 있는 거는 버리고 그냥 씨 또 빼고 이런데 그 포도 씨는 빼야 되지만은 껍질은 먹어 주셔야 돼요. 그거 먹으려면 좀 예산 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초를 만들어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사과 씨 뺍니다. 그리고 이제 원당 100g입니다. 원당 100g. 그리고 레몬 4분의 1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키로당 유익균 2g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보통 티스푼이 싹 깎으면 1g입니다. 근데 폭넘어 2g 정도 됩니다. 요 정도로 해야지 잘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생수 200ml입니다. 200ml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플러스 원당 뭐로 되어 있습니까? 48g 이렇게 해놨죠. 자, 이 이유가 있거든요. 쭉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사과 천연식초 만드는 방법 1. 먼저 사과 와인 만들기를 합니다. 1. 사과를 유인균 활성액에 20분 동안 담궜다가 씻어 건진다. 그러니까 활성액 만드는 거에다가 요걸 담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과를 왜 활성액에 담그냐면은 요즘 여기다가 뭘 하죠? 그냥 요렇게 이쁘게 잘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쁘게 나올 때는 뭐가 있다? 분명히 음모가 들어가 있다. 그 음모에는 뭐가요? 예, 끼웠다. 그걸 씻어내고 닦아내기 위해서 그게 좀 필요하다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하고 사과를 씨를 제거하고 껍질째 잘라준다. 여러분들 이제 기존 방법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걸 얇게 저며가지고요. 이렇게 담궈요. 담그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는 빠르게 만드는 방법을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믹서기에 생수를 붓고 사과와 레몬즙을 넣은 다음 아주 곱게 갈아준다. 레몬즙은 왜 넣냐면은 좀 갈변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고 또 그 다음에 레몬이 초죠, 그죠? 굉장히 산도가 높아요. 그걸 이제 요걸 빨리 좀 더 초화시키는데 일조를 하게 하기 위해서 레몬즙을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에 옮겨 담고 설탕을 넣어 녹도록 저어준다. 설탕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팁으로 알코올 발효가 잘 되는 당도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24. 예, 24 브릭스가 돼야 돼요. 근데 어머나 이 24 브릭스를 내가 어떻게 안담 이렇게 걱정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한 30만 원 하는 제가 저 가방 안에 있거든요. 당도계를 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감으로 하시면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 당도는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제가 당도를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보통 12에서 16 브릭스가 됩니다. 예, 자, 요게 당도계거든요. 이게 당도계입니다. 요게 당도계인데 여기에 이제 올려가지고 당도를 측정하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나중에 할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보통 12에서 16 브릭스예요. 그러면은 당도 측정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나 없을 경우에는 경험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보통 사과는 13에서 14 브릭스 적용합니다. 그게 보통 14 브릭스 적용하면 돼요. 근데 사과가 되게 안 달고 맛이 없어요. 그럼 어느 정도 될까요? 12 브릭스 된다. 그거보다 못 되는 경우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16 브릭스다. 그 이상은 잘 안 갑니다. 자, 적당히 당도를 가감하여 원당 투입량을 정한다. 아, 이거 되게 달아요. 이러면은 원당 투입량을 조절을 좀 작게 하면 되고, 이거는 너무 안 달아요 하면 조금 더 넣어줘야 돼요. 자, 왜 24브릭스를 맞춘다고요? 알코올 발효가 제일 잘 되는 당도입니다. 자, 가수, 생수, 이게 더할 가짜 물수자입니다. 생수 넣기를 한 경우 원당을 0.24를 넣어 24 브릭스로 맞춘다. 그러면은 물이 100ml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사를 넣고 200ml니까 어떻게 됩니까? 48g. 예, 48을 넣었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설탕 투입량은 사과 중량에다가 0.24를 이게 사과 중량 곱하기 0.24 빼기 0.14 이게 보통이라고 보고요. 0.14 하면 0.24에서 0.14 하면은 0.1이죠, 그죠? 그 0.1 그러면은 우리가 1kg 하면은 몇 그램? 100g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편하죠, 그죠? 예, 보통 100g 정도 넣어주면 된다. 1kg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0g의 설탕을 투입하면 당도 24브릭스의 사과 주스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분 숨쉬는 용기에 담아서 36도씨에 1일과 2일 있으면 위로 끌어오르고 이게요 붕 떠오릅니다. 건더기가 이래 떠올라요. 떠오르고 또 그 다음에 대기류가 발생합니다. 밑에서 위로 있죠. 막 이게 이제 균들이 움직이는 게 균은 안 보이는데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게 보입니다. 자, 그게 되는데 대기류가 생기면 3에서 5일이면 술이 완성된다. 보통 술이 완성되는 경우에는요,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조금 하면 더 빨라요. 많이 하면은 더 많이 걸리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근데 이제 온도가 낮으면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온도를 좀 맞춰주는 게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맞출까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된 술이 제대로 되었다면은 24브릭스 당도의 절반값인 12 정도의 에틸 알코올이 생성됩니다. 자, 여기에 한 개가 빠졌는데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유인균을 넣어준다. 이게 빠졌습니다. 자, 4분과 5분 사이에요. 자, 불에 4분 있죠. 볼에 옮겨 담고 설탕을 넣어 녹도록 저어준다. 플러스 유인균을 넣어준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스트 있죠. 효모도 질 좋은 거 있고 질 안 좋은 거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효모보다 더 빠른 게 유인균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만들고 자주 만들어 드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식초 만들기, 1번 알코올 도수 조정이 되어 있는데 완성된 사과 와인을 여과용 천을 이용하여 찌꺼기를 분리한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물만 따라내죠. 이렇게 액만 따라내는 거죠. 요렇게 되면은 이제 그 거의 몇 브릭스로 된다고요? 12브릭스 정도로 된다는 그런 거죠. 24에서 줄어가지고요. 그러면은 에틸알코올 농도가 6에서 7 정도가 되면 초산 발효가 가장 잘 되는 농도인데 원액을 그대로 하면 초산 발효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달기 때문에 좀 걸리는데 만약 좀 더 빠르게 하고 싶다면 완성된 사과 와인액의 2분의 1 정도의 생수를 끓여서 완전히 식힌 다음 어떻게 합니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희석되죠, 그죠? 희석되면서 좀 이렇게 이제 초로 가는데 더 빨라진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하지만 농도가 옅어짐으로 원하는 기미에 맞춰본다. 자, 여기에 제가 2개를 가져왔어요. 자, 여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요 길쭉한 병에 하나가 있고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동그란 병이 하나 있고, 자, 남 있으면 요거 들어보시고요. 자, 요거 2개 봤을 때 색깔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납니까? 자, 어떤 게 더 진해요? 그럼 어떤 게 원액일까요? 예, 이거는요 완전 원액이에요. 나중에 조금씩 맛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가수가 된 거예요. 예, 24브릭스로 맞춰온 건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설탕이 무가당입니다. 요거는 무가당입니다. 무가당이고 이거는 설탕이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게 더 맛있을까요? 그냥. 그렇죠. 이게 좀 달콤하고 맛있는데 어린이 입맛은 이걸 좋아하고요. 어른 입맛은 이걸 좋아합니다. 자, 요렇게 돼 있는데요. 요게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요. 초산균은 호기성균으로, 자, 균은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호기성이고 한쪽은 혐기성이 있어요. 혐기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산소가 들어가지 않는 막힌 곳에서만 사는 애들을 혐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호기성은 어떻게 호자, 좋을 호자, 공기를 좋아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를 좋아하는 이런 거거든요. 자,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이런 겁니다. 초산균은 호기성으로서 공기를 아주 좋아한다. 그러므로 발효병 뚜껑을 열어놓아 외부의 공기가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데요, 유인균 안에는 그냥 둬도 호기성을 접촉을 안 시켜도 지가 초산 발효로 넘어갑니다. 아주 이런 게 신기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겠죠. 도와주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뚜껑을 하루에 한 번씩 살짝 열어가 한번 획 저어주고 닫아버리면은 얘네들이 또 만들어집니다.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다음 하지만 여기 보면은 병 입구가 너무 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효액이 많이 증발합니다. 저는요, 그 증발하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따뜻한 게 두면은 빨리 증발을 해요. 그래서 병 입구가 좁고 목이 긴 거 있죠. 요렇게 쭉, 이렇게 병 입구가 좁으면서, 요건 좁죠, 그죠? 근데 이 목이 길진 않아요. 옛날 여러분들 그 소주 대병 있죠? 예, 지금 왜 버렸을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정종 대병 사시면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저희들이 그건 주문 생산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구입을 하려니까 정말 없더라고요. 그 큰 대병짜리는. 근데 요렇게 긴 거 좋고요. 그러면 초두루미 같은 거 이렇게 학두루미 같이 생긴 긴 거, 이렇게 생긴 밑에 요렇게 생긴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옛날엔 초두루미를 해가지고 병 입구는 좁은데 목은 이렇게 몸뚱이는 크고. 요렇게 생긴 거 있어요. 그런 거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요런 병을 구하시면 돼요. 요즘 정종 710ml짜리 사면은 날씬하면서 요리된 거 있죠. 고기를 쓰시면 됩니다. 이제는 이제 그 병 파는 병 이렇게 우리가 팔지는 않아죠. 그죠? 어디 가면 있습니까? 예, 재활용가, 빈병, 여러분들, 공병 어디 가냐면 아파트 그게 다 가 있으면요. 공병 나와요. 그거 가져갖고 이제 열탕 소독 하셔가 그거 쓰면 돼요. 이제 뚜껑 없으면은 이런 거 이렇게 요거 말고요. 그냥 이렇게 막아 놓는 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이렇게 할 때 입구가 좁고 목이 긴 거면 좋아요. 예, 이렇게 해서 좁고 목이 긴 병에 담아서 초산 발효를 시작한다. 발효 최적 온도는 30도이다. 30도인데 여기 유인균으로 발효하기 때문에 온도를 36도로 올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 유인균으로 하면은요, 대부분 한 달이면은 초를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더 빨리 드시려면 좀 익기 전에 드시면 됩니다. 그냥 그것도 드셔도 관계없어. 꼭 초를 만들어서 덜덜덜 떨면서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좀 덜 익어도 그걸 드시면은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약이 됩니다. 자, 병 입구가 넓은 것을 사용할 때는 발효병의 액이 아니고 발효병의 깊이가 몇 cm? 30cm는 이만큼 차이 나요. 그럼 병이 얼만큼 커야 되겠어요? 이따만한 거 해갖고 저 밑에 깔아놓고 하셔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입구가 넓으면은 빠르긴 하지만 액의 손실이 많고 크기도 커야 되고 지금 가정 형편에 요즘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예, 유인균을 쓰시면 돼요. 자, 발효조를, 이건 발효조가 발효병입니다. 발효조를 하루에 한 번씩 이게 요걸 갖다가 이제 열어가지고, 여러분들 할 때 있죠. 자, 요거 열어줘 보세요. 요거 할 때 이걸로 이렇게 막으면 안 돼요. 막으면 안 되고, 한지 있죠. 한지를 가지고 여기에 딱 맞으세요. 요즘 또 한지도 합성 한지가 있고 천연 한지가 있어요. 천연 한지를 하나 사세요. 한 3,000원이면 사는데 그거 한 장 사놓고 계속 잘라 쓰시면 돼요. 그럼 요렇게 해놓고요. 여기도 담아놓고 이제 한지를 하면은 공기가 드나들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열어가지고 이걸 빙 돌려주시면 돼요. 한 번씩 돌려주시고 또 막아놓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게을러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초 담글 때는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겨루를 해야 돼요. 아유, 부탁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하든지 말든지 이러면 진짜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요. 그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흔들어 교반하여 주면 산소와 접촉하여 발효 시간을
앞당기고 산도도 높일 수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면에 초산막이 형성되는데 식초가 완전히 되기 전에는 약간씩 흔들어서 초막을 열어줘 외부와의 공기를 접촉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제 현기성을 원할 때는 초막을 깨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초산을 할 때는 초막을 이렇게 흔들면 걔가 깨져요. 이렇게 흔들면. 그걸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흔들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초막을 깨주면 또 공기가 들어요. 초막은요, 밑에 현기성 애들이 만든 겁니다. 공기 못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기 못 들어오도록 만드는 그 필요할 때가 있고 들어오도록 해야 될 때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초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공기가 좀 들어오도록 하면 좀 빨라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하루에 한 번 이러다 바쁘면 제 발효기에는 총 16개의 병들이 지금 날씬하나는 좀 더 들어가 있습니다. 한 20개 가까이 그 안에서 지금 돌고 막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거 매일 연락하면 제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좀 신경 많이 쓴 애들은 지금 제가 현미 흑초 발효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애만 좀 신경 쓰고 다른 애들은 좀 잘 안 열어주고 있는데 미안 이러면서 어제 좀 열어주긴 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찬소를 접촉시킵니다. 근데 유인균을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막 자주 애를 안 써도 발효가 빨리 돼. 초산으로 잘 넘어가더라는 거죠. 자, 여기 팁이 있습니다. 발효 온도, 외부 공기의 접촉 상태, 재료 농도 등의 조건에 따라 발효 시간은 상당한 편차를 가지는데 보통 가정에서 초산 발효가 완성되는 대략 몇 개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된다. 우리 이러면 못 먹습니다. 답답해서. 그죠? 여러분들 오늘 만들어 놓고 6개월 뒤에 드세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사 먹지 이렇게 되고 있죠. 사 먹으니까 비싸니까 안 먹지 이렇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유인균을 사용하여 온도를 잘 맞춰주면 거의 1개월이면 식초가 완성된다. 이건 긴 게 1개월이에요. 제가 인삼으로 식초를 만들었는데 21일에 완성해가지고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게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숙성시키는 게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숙성되는 애 놔놓고 먹는 거 따로 있고 막 이렇게 합니다. 한번 시작하면은 인삼도 여러분 만들고 싶죠? 인삼 만들려면은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인삼 하려면 지금 해야 돼요. 왜냐면 입춘이 되면은 생삼이 이게 나와요. 싹이 나와요. 싹이 나오면은 그 밑에 있는 영양소를 싹이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밑에는 무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입춘 되기 전에 그거 한번 다른 거 빼고 한번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료비가 재료비가 좀 비싸서. 자, 부유물질, 발효 중에 발생하는 혼탁한 물질이 바닥에 가라앉고 액체에서 알코올기가 전혀 없으면 초산 발효가 완성된 것이다. 자, 그 다음 3번 숙성료가 완성된 초산 발효액을 병에 담고 보관하여 숙성한 후 깨끗한 배 보자기로 삼배보가 좋습니다. 저는 삼배보를 샀는데요. 너무 좋아요. 그 삼배보가 이렇게 저는 행주로 얻어서 그게 삼배가 이제 어디서 나온 거죠? 마에서 나왔거든요. 마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걸 해요. 균을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우리 염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로 하죠. 그러면은 아주 곱게 이렇게 썩어 들어간대요. 근데 합성으로 해놔놓으면요 지저분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돌아가실 때 나 꼭 삼배로 해줘. 삼배로 해줘. 이게 부탁을 하고 안 그러면 돈을 모아가지고 삼배값을 사놓고. 자, 그러니까 삼배를 가지고 이렇게 여과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침전물을 분리하여 다시 병에 옮겨 담으면 맑은 천연 식초가 된다. 자,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완전한 식초가 되면 거품이 생기지 않고 밀봉한 병에 담아도 탄산이 나오지 않으나 만약에 있죠. 그게 안 됐을 때 요걸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그러면은 폭발합니다.
이게 견디다 못해 이게 터져버리거든요. 그 위로 튀어 오르거든요. 저는 많이 폭발시켰습니다. 이거 딱 여는 순간에 샴페인처럼 확 올라가면은요. 이게 그 3분의 1밖에 안 남아요. 그거 담아 먹을 수도 없고요. 막 억울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좀 덜 된 거 지금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삼 식초를 숨 쉬는 용기에 담아 놓으시면 돼요. 숨 쉬는 용기에 담아 놓으시면 발효를 계속 하면서 익어 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덜 돼 있으니까 제가 인삼을 1리터에 해가지고 1리터 해가지고 요만큼 남가 놓고 다 쏟아버렸어요. 그래 지금 바닥에 그 왁스 우리 집 인삼으로 왁스를 다 칠했습니다. 이거 그랬는데 그 뒤로부터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약간 하면은요 쪼르륵 뭐가 올라와요. 아 이거 수상 여러분들 기분 나쁜 사람이 콜라 사오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흔들어 갖고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갖고 자 마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빵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래 됐을 때 건드리면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밑에 어떻게 합니까? 그릇을 딱 이렇게 딱 해놓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살짝 하도 얘가 뻥 합니다. 그러면은 알아서 뻥 오르면서 밑에 쫙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담으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얼마나 갈까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숨 쉬는 용기 있어요. 그게 하고 나 숨 쉬는 용기가 너무 비싸요. 이러면은요. 여러분들 일반 병 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비닐 있죠. 비닐을 가지고 딱 해갖고 바늘 있죠. 그걸로 빵 한 개만 딱 뚫어 놓았어요. 그렇게 하면은요, 그걸로 뽁뽁 올라가요. 이게 너무 갑갑하다 이러면은 애들이 알아서 터져줘요. 그냥 묵 올라가 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할 때 비닐 랩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랩으로. 여기 딱 붙는 랩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뭘로 해야 되죠? 고무줄로 챙챙 감아야 돼요. 챙챙 감아가지고 그게 또 맛있으면 또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좀 있으면은 네. 초파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 지금 겨울이죠. 제가 이제 딱 초 뜨기 시작하면 어디에선가 한 마리가 있죠. 얘는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지 쭉 날라요. 눈에 보이지 않다가 얘 도대체 이 겨울에 추운 겨울에 어디서 살고 있는지 그 한 마리가 뱅뱅 돌아요. 그러면 안 됐죠. 그냥 옆에 떨어진 거 맛보고 그냥 나중에 되면 가요. 그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파리가 달라든다는 거는 그게 맛있다는 증거가 되죠. 그죠? 자, 완전한 식초가 되면 거품이 생기지 않고 밀봉한 병에 담아도 탄산이 나오지 않으나 탄산이 오르면 유인균이 활성 중이므로 숨쉬는 용기에 담아두거나 병 입구를 비닐로 막고 바늘 구멍 하나를 뚫어두면은 맛있는 식초로 익어간다. 그럼 식초 만들기 하겠습니까? 예, 좀 어려운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이것도 기술이에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요령이 생겨 뭐든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부터 있죠. 여러분 앞에 가지고 계신 사과를 활성액에 담궈 가지고 20분 기다리는 게 좀 그렇다 그죠? 그럼 깨끗이 씻으세요. 그냥 계속 그 솔로 가지고요. 깨끗이 씻어 놓고 하나 씻을 동안 또 담궈 놓고 이래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활성액에 사실 여러분들이 할 때는 담가 놓으시면 되고요. 이 유인균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농약 묻은 것까지 전부 다 먹어치워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지금 씻으셔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살점은 살성이 있으니까